매일 2시간씩 러닝머신을 뛰는데 살이 안 빠져요. 헬스장만 다녀오면 머리가 띵하고 오히려 더 피곤해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우리는 흔히 운동을 많이 할수록 땀을 많이 흘릴수록 건강해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한 스포츠 의학 전문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운동할 때 입을 벌리고 있다면 그 운동은 노동이 아니라 몸을 망치는 자해 행위일 수 있다. 운동 효율이 제로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얼굴 모양까지 변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습관. 도대체 우리가 운동할 때 놓치고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운동 퍼포먼스의 비밀은 근육이 아니라 호흡에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입으로 숨을 쉬느냐 코로 숨을 쉬느냐가 당신의 결과를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독일 스포츠 의학계의 연구에 따르면 입호흡을 코호흡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운동 수행 능력이 20% 이상 향상된다고 합니다. 왜 우리는 그동안 비싼 단백질 보충제는 챙겨 먹으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숨쉬기는 엉망으로 하고 있었을까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재미있는 실험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때였습니다. 당시 단거리 육상 선수들의 얼굴 사진을 분석한 연구가 있었어요. 100m를 9초대에 주파하는 세계적인 선수들, 그들의 결승선 통과 직전 표정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바로 입을 꽉 다물고 있거나 아주 살짝만 벌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반대로 기록이 저조한 선수들일수록 입을 크게 벌리고 헐떡거리는 모습이 관찰됐죠. 동물의 왕국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속 110km로 달리는 치파는 사냥할 때 입을 다물고 코로만 숨을 쉽니다. 반면에 사냥에 쫓겨 도망가는 초식 동물들은 입을 벌리고 헐떡거리죠. 포식자는 코로 숨을 쉬고 피식자는 입으로 숨을 쉰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왜 운동할 때 입을 다물어야 할까요? 독일의 스포츠 의학 전문의들은 보어 효과라는 개념으로 이를 설명합니다. 좀 어려운 용어 같지만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면 산소가 폐로 들어와서 혈액 속 적혈구와 결합합니다. 이 산소를 근육이나 뇌세포에 배달해줘야 에너지가 생기겠죠? 그런데 적혈구란 녀석은 산소를 꽉 쥐고 있어서 웬만하면 잘 안 놓아주려고 해요. 이때 적혈구에게 야, 이제 산소 내놔! 라고 신호를 주는 게 바로 이산화탄소입니다. 몸속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적당히 높아야 산소가 근육으로 쏙쏙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운동 힘들다고 입을 벌리고 헥헥거리며 숨을 쉬면 어떻게 될까요? 필요 이상으로 많은 이산화탄소가 몸 밖으로 훅 빠져나가 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배달원인 적혈구는 잔뜩 왔는데 짐을 내려놓지 않고 그냥 다시 돌아가 버리는 꼴이에요. 피 속에 산소는 많은데 정작 근육은 산소 부족에 시달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걸 수치로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입으로 숨 쉴 때보다 코로 숨 쉴 때 산여 활용률이 15%에서 많게는 20%까지 올라갑니다. 같은 강도로 운동해도 코로 숨 쉬는 사람은 할만한데? 라고 느끼고 입으로 숨 쉬는 사람은 아 죽겠다 라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가짜 피로라고 부릅니다. 근육은 아직 지치지 않았는데 뇌가 산소 공급이 안 된다고 착각해서 운동을 중단시키는 거죠. 그렇다면 이 포흡으로는 구체적으로 우리 몸을 어떻게 망가뜨릴까요? 첫째, 운동 효과를 반토막 냅니다. 우리 몸에는 일산화질소라는 기체가 있습니다. 혈관을 확장하고 혈류량을 늘려주는 아주 고마운 물질이죠. 천연 부스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천연 부스터는 오직 코 안쪽 부비동이라는 곳에서만 생성돼요. 입으로 숨을 쉬면 이 천연 부스터를 하나도 못 쓰고 다 버리는 셈입니다. 반면에 코로 숨을 쉬면 일산화질소가 폐까지 전달되면서 혈관이 확장되고 근육 펌핑감이 훨씬 좋아집니다. 둘째, 부상 위험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건 좀 의외죠. 호흡이랑 부상이랑 무슨 상관일까요? 사람이 입을 벌리면 턱관절이 열리면서 목뼈, 즉 경추의 안정성이 무너집니다. 목이 불안정하면 척추 전체의 밸런스가 깨지죠.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같은 고중량 운동을 할 때 입을 벌리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코어에 힘이 안 들어갑니다. 복압 유지가 안 되거든요. 허리 다치는 분들 자세히 보면 리프팅하는 순간 입을 합 하고 벌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셋째, 얼굴이 변합니다. 이건 특히 성장기 아이들이나 젊은 층에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운동할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입을 벌리고 숨을 쉬는 습관이 굳어지면 아데노이드형 얼굴로 변형될 수 있어요. 턱이 뒤로 밀리고 얼굴이 길어지고 치열이 망가지는 현상입니다. 거울을 봤는데 턱선이 무너지고 입이 툭 튀어나와 보인다? 살이 찐 게 아니라 호흡 습관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호흡은 우리 몸을 만성 염증 상태로 만듭니다.
코털과 점막은 공기 중에 먼지나 바이러스를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하죠. 입에는 이런 필터가 없습니다. 더러운 공기가 다이렉트로 폐로 들어가는 거예요. 운동한다고 공원 나가서 미세먼지 마시며 입으로 숨 쉬는 건 돈 내고 폐렴 걸리러 가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를 좀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개인의 운동 효율 문제를 넘어서 이게 왜 현대인의 고질병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과호흡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흡이 빨라지죠. 현대인은 늘 긴장 상태라 얕고 빠른 숨을 쉽니다. 여기에 헬스장이나 유튜브에서는 힘쓸 때 숨을 뱉으세요 라고만 가르치지 입을 다무세요 라고는 잘 안 가르칩니다. 잘못된 상식이 퍼져 있는 겁니다. 힘들면 입으로 숨 쉬어서 산소를 많이 마셔야지 라는 생각, 이게 착각이라는 걸 독일 의학계가 증명한 거죠. 실제로 독일 국가대표팀 훈련장에서는 선수들의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러닝을 시키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선수들도 숨 막혀 죽는 거 아니냐고 반발했대요. 그런데 억지로 적응하고 나니 경기 후반 30분이 지나도 지치지 않는 체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건 비단 엘리트 선수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김대리님, 다이어트 정책위원 박 과장님, 여러분이 피곤한 건 체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숨을 너무 많이, 너무 빨리 입으로 쉬어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운동 트렌드는 어떻게 바뀔까요? 이제는 얼마나 무겁게 드느냐보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숨 쉬느냐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이미 서구권에서는 기능성 호흡 트레이닝이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입에 붙이는 마우스 테이프 시장이 매년 20%씩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되셨나요? 물론 당장 내일부터 입 다물고 운동하라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콧물이 흐르는 것 같고 숨이 막혀서 어지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 몸의 적응력은 놀랍거든요. 딱 2주일입니다. 2주일만 의식적으로 입을 다물고 걷거나 가볍게 뛰어보세요.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입을 다무는 순간 당신의 운동 능력은 봉인 해제될 겁니다. 오늘 내용 핵심 3줄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운동할 때 입을 벌리면 산소가 근육으로 전달되지 않는 보어 효과가 발생한다. 둘째, 입호흡은 부상을 유발하고 얼굴형까지 망가뜨리는 나쁜 습관이다. 셋째, 코로 숨을 쉬어야 천연 부스터인 일산화질소가 나와서 운동 효율이 떡상한다. 그런데 오늘 다루지 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잘 때 입 벌리고 자는 건 어떻게 고치나요? 수면 중 입호흡은 운동보다 더 치명적입니다. 수면 무호흡증, 코골이, 만성 피로의 주범이죠. 다음 영상에서는 자는 동안 나도 모르게 벌어지는 입을 막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수면 테이핑의 기적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운동할 때 어떻게 숨을 쉬나요? 입을 벌리고 헥헥 거리시나요? 아니면 코로 흠흠 하시나요? 지금 당장 거울을 보고 확인해 보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상태를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